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정치인 신변 위협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처참한 오늘의 미국입니다. 지난주 의사당 난입 사건의 주모자들은 의사당 안에 있던 공직자를 잡아서 살해하려고 했다는 강한 증거가 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리허설도 위협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미국의 무장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한 지지자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회신문 더 힐에는 상원 소수당 대표가 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 파워의 끝을 가르쳐줄 것이라는 어피니언이 실렸습니다. 영국 신문 이코노미스트는 하원의 탄핵 결정은 옳았으며 상원에서도 탄핵해야 미국이 산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1,400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된 1차 경기부양책을 밝혔습니다. 1차이건 2차이건 의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선거에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을 강하게 위협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제이미 해리슨 상원 의원 후보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선택됐고 부시 대통령 시절의 식품의약국장이 백신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방카 트럼프 가족 경호원이 집안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 집이나 펜스 부통령 집 화장실을 전전하다가 국민 세금 $14만 들여 화장실용 아파트를 렌트했다는 게 해외 토픽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얼핏 보면 미국의 탑 뉴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어제 오후에 밝힌 경기부양책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경기부양책은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의회를 통과해야지 됩니다. 1차와 2차 때 의회를 통과하는 의석 수는 다르지만 일단 의회를 통과해야지 되고 그 전에 바이든 당선자는 아직 취임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그 경기부양책은 그렇다고 해서 $1,400 여러분들께 추가로 지급되는 게 안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될 가능성이 거의 많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취임식을 해야지 되고 취임식이 무사히 이루어져야지 되고 탄핵 재판이 상원에서 언제 시작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의회를 통과해야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가 어제 발표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의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단기 내지는 중장기 정책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중요한 점입니다. 이 부분은 9시 30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려면 취임식이 제대로 돼야지 됩니다. 안전하게 돼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너무나 위험해서 워싱턴 DC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음모들이 지금 꾸며지고 있다고 연방법무부에서 연방검찰, 법무부 소속 검찰들이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방검사들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것을 쭉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중간중간 발표를 하는데 당시에 폭도들이 선출된 공직자를 잡아서 암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 트럼프의 법무부에 속한 연방 검사들이 밝힌 내용입니다. 강한 증거가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누구나 다 사진만 보면 아는 사람 이름이 제이콥 찬슬리라는 뿔 달린 뿔하고 털모자 쓰고 몸에 문신하고 God or 애국자 이런 팻말 들고 의사당 경관과도 조금 말싸움도 하고 했었던 그 유명한 딱 보기만 하는 그것으로 여러 가지를 상징한 그 사람을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은 그 큐안한 음모론자라고도 볼 수 있고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고 30대 중반 34살로 기억이 되는데요. 나이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에는 어김없이 애리조나 쪽에서 참여를 했었던 사람인데
연방 검사가 지금 구류됐잖아요. 얼마 전에 그 본인이 뭐 어떤 이유로 올게닉 푸드만 먹는다 결정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던, 지금은 먹겠죠?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쭉 글을 신문을 했더니 그가 했었던 말과 행동과 그리고 특히 의사당에서 그날의 행동을 볼 때도 그렇고, 이건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사무실이 의사당에도 있습니다. 상원의 이제 의장 자격이기 때문에요. 그 사무실에 가서 뭐 사진도 찍고 하면서 노트를 남겼는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시간 문제다. 부통령에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펜스 어디 갔어? 낸시 펠로시 어디 갔어? 하고 잡고 다녔는데, 수사관들은 그것을 잡아서 인질 내지는 납치를 해서 살해를 하려고 했었던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방 검사들이 지금 그날 의사당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체포된 사람에게 점점 더 강한 혐의를 지금 그 혐의로 기소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은퇴한 소방관도 있고, 은퇴한 소방관이 누구냐면요. 은퇴한 소방관인데 소화기를 집어서 경관의 머리를 찍어서 그 경관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경관을, 의회 경찰을 미국 성조기를 들고 다니다가 그 성조기에 깃대로 때려 눕힌 트럼프 지지자, 이런 사람들을 더 강한 혐의로 지금 기소를 하고 있고요. 현재 100명 이상 체포됐는데 거의가 백인 우월주의자이거나 남부 연합기를 들고 다니던 사람, 역시 남부 연합기를 미국에서 지금 들고 다닌다는 것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있었고요. 연방 판사의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올림픽에서 2번이나 수영 금메달리스트였었던 그런 그 미국 대표 선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존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주목받는데, 이 사람은 보통 우파에서는 좌파 운동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체포됐습니다. 처음에 체포될 때는 수사관들에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파의 시위를 내가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갔다. 나는 저널리스트로서 다큐멘터리 필름을 찍기 위해서 갔다 했는데, 또 좌파에서는 이 존 설리번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예전부터 말하자면 우파의 스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동생이 프라우드 보이즈 소속이고 동생과 자주 만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수사해야지 될 너무 많은 일들, 혐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사당에서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아졌다 하면서 자꾸만 그 미국을 이제 그 화합의 단계로 하려고 누구를 영웅을 만들고 실제로 영웅적인 행위를 했고요. 그런 일을 하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유진 굿맨. 굿맨도 굿맨이고 유진이라는 것도 아주 노블하다는 그런 단어잖아요. 유진 굿맨이라는 이름의 이 경관에게, 의회 경찰에게 의회에서 최고로 높은 공로상 골드 메달을 준다는 겁니다. 혼자 비디오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기서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 트럼프 지지자들이 상원으로 간다고 몰려오면 또 막 계단으로 뛰어가다가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등을 보이고 뛰어가고 해서 막을 것을 많이 막았던 이 경관에게, 그러나 비디오에 찍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보다 더한 본인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런 임무를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생활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요. 소셜미디어도 하지 않고 101 공수단 출신이랍니다. 육군이요. 공수사단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들도, DC 경관들도 지금 60명 이상이 다쳐서 치료를 받았거나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수요일이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딱 오늘의 미국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정오 9시. 그때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되고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인에서 당선인자를 떼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취임식이 제대로 치러질지가 너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무기를 들고 누군가가 몇몇 사람들이,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무슨 일, 의사당에서 공직자 선출된 마이크 펜스가 됐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됐건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에서 이번에 재선에 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 같은 과정을 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 날도 음모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셜미디어 등등을 통해서, 비밀 접촉 등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요일로 원래 수요일이 그 취임식인데 일요일에 리허설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위협이 있기 때문에 리허설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는 월요일에 델라웨어의 윌밍턴, 본인의 집이 있는 곳에서 워싱턴으로 취임식하고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야지 되니까 가는 길을 수십 년 동안 첫 번째 와이프가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다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쇼핑을 하다가 한 명 아이와 함께 숨졌고, 그리고 두 명의 아들, 그 이후에 키웠던 그 아들들이 델라웨어에 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는 델라웨어와 워싱턴 갈 때 90분, 올 때 90분,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에 왕복 90분 하면은 180분이니까는 3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출퇴근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상징하기 위해서 월요일에 윌밍턴에서 워싱턴까지를 기차를 타고 가려고 했다가 이것도 저격 위협이 있다 해서 그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암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발표했었던 경기부양책이요. 나에게 오는 $1,400요. 나에게 오는 9월달까지 쭉 한다는 뭐 실업수당 청구요. 그런 것들 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지금 모든 법 집행관들은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그리고 특히 탄핵에 대해서 10명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었던 사람에 대한 위협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 지금 전부 그 경호원, 무장한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고 어떠한 형태로든 어느 정도의 강도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그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미국 50개 주의 어디에서라도, 오하이오주에서라도, 오레곤주에서라도, 워싱턴주에서라도, 캘리포니아주에서라도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법집행관들은요. 그것이 경제건 무엇이건 탄핵이건 모든 것에 앞서서 지금 미국이 넘어야지 될 도전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에 얼굴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취임식을 하려고 또 백악관으로 이사 들어가려고 하면은 워싱턴에 가야지 되잖아요. 그동안 바이든 그 당선자는 그 8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을 지내고 나서는 그 뒤에 뭐 교수 생활을 했거든요. 책을 써서 좀 돈을 벌었고요. 그전에는 상원의원 할 때는 상원의원 가운데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재산이 그 정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에서 여기로 와서 지금 나가는 대통령과 들어가는 대통령이 인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어디서 묵어야지 되잖아요. 호텔에서 묵겠어요? 백악관에 아직 초대도 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손님들을 초대하는 블레어 하우스요. 백악관에 가까운 그곳에서 아마 그 잠을 자게 되는가 봅니다. 이것도 현 대통령이 뭐 졌다고 승복을 하지 않으니까 대통령 당선자에게 직접 얘기하고 여기에 묵으세요 하고 초대한 것이 아니라 국무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대통령이 아직도 그 패배를 승인하지 않으니까 뭔가 길이 있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그 도모한다는 그런 거죠. 해서 취임식조차도 안전하게 될까 걱정이 태산인 미국의 모습, 그리고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뭔가가 부당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미국의 말단 공무원들부터 저 위에 연방 대법원의 그 연방 판사들까지 전부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왜 그럴까를 공화당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모론으로 지난 4년 내내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2개월, 3개월 사이에는 이 음모론을 더 많이 대통령의 입으로 퍼뜨렸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조금 뒤로 물러나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뭔가 뭐 복심이 있겠지, 보관이 있겠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의사당에서 그러한 폭도들이 폭력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139명이나 되는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거부한 것은 왜 그랬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화당이면서 바이든 대통령 인증에 찬성을 하는 사람에게는 40%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어도 그들에게 다시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39명이 본인들도 막 숨고 지하로 숨고 다니고 했으면서도 이거 바이든 당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얘기는 왜 나왔느냐. 그 폭도들이 의사당으로 몰려가기 전에 대통령과 대통령 아들 에릭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트럼프의 공화당이냐 공화당의 공화당이냐를 구분을 해야지 된다.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폭도들은 폭도다. 나의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폭도는 있었고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의 지지자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다. 폭도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루돌프 줄리아니는 정말로 뭐 해고한 거나 마찬가지죠. 선거를 뒤집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루에 $20,000 주기로 하고 주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행 경비도 다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더 위험한 사람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는 뻔한 거짓말을 많이 해서 세계에서는 거짓말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티브 배너는 루돌프 줄리아니보다 몇 수 위입니다. 줄리아니를 내쳐내고 돈도 주지 않고 그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안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줄리아니도 돈을 너무 좋아하고 장난 아닌데요. 그런데 줄리아니를 제거하고 스티브 배넌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든 수석 전략가로 시사주간지 타임이 커버 스토리에 썼던 스티브 배넌과 요 사이에 자주 통화를 한답니다.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 대통령을 복음주의를 잡아야지 된다. 복음주의자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신성한 종교를 신앙을 망가뜨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것을 지켜준다고 믿으면서 트럼프 쪽으로 몰렸는데 그 모든 일들 기획을 스티브 배넌이 한 겁니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이제 탄핵 재판이 시작될지 그 다음 주에 시작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스티브 배넌과 손을 잡는 것 같고 스티브 배넌은 줄리아니보다 훨씬 나쁜 면으로 세련되고 또 루돌프 줄리아니보다 훨씬 잔악하고 잔혹하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공화당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바이든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을 해서 안전하게 취임식을 치르고 어떠한 경기부양책을 내고 어떠한 세계 국제정책을 내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말하자면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거되는데 동참을 하면 본인의 일자리가 잘려나가기 때문에 직업이 없는 무직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특히 하원 2년 임기짜리 2년밖에 계약이 안 된 거예요. 이 하원 의원들을 공화당 지도부가 어떻게 잡느냐, 트럼프 대통령 힘을 어떻게 빼느냐, 여기에 미국의 대단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의회신문 더 힐이 약간 중도 보수 성향입니다. 한 어피니언을 실었는데 그 어피니언이 미치 매코넬이 공화당을 잘 잡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잡아서 공화당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잘 잡는다는 게 탄핵에 성공을 한다는 얘기로 썼어요. 이 어피니언 리더는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사람은 17표도 아니고 18표로 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미국 매체는 아니지만 이코노미스트도 왜 대통령의 탄핵을 상원이 시켜야지만 되는가? 라는 것을 썼거든요. 이 공화당의 분위기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수당 대표인 4년 내내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다가 결국은 소수당으로 내려가고 나서 힘이 빠진 뒤에야 트럼프 대통령을 잡아서 쳐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러니 아닌가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워싱턴 주변에서는요, 누군가가 우리 중 누군가를 살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미시건주의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피터 메이저 의원이 제가 좀 전에 했었던 말을 똑같이 그 의원의 말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10명 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성공을 했죠. 가장 큰 성공은 지난 4년 내내 민주당을 정말 화나게 했고 공화당 내부를 완전히 분열시켰고 사람들이 중요한 언론사요. 100년, 150년 넘게 유지해온 그런 언론사들이 다 가짜 뉴스다 하면서 믿지 않게 하고 정말 가짜 뉴스인 뉴스맥스 같은 데를 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돌렸죠. 그래서 국민 사이를 갈라놓은 것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 앞으로 차기 대통령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이 원래 선거 캠페인 할 때 간단하게 반복형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히틀러가 아주 중요한 people's enemy 이런 식으로 히틀러의 참모들이 얘기를 했었던 그러한 형태로 해서 성공을 했다. 그 거짓말을 음모를 해서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판단력을 잃은 지 오래됐고 사실은요. 히틀러 자신도 본인이 처음엔 주도했지만 너무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심지어는 러시아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에서 히틀러 자신이 놀랐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움츠러들고 있는데 탄핵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평화적으로 시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했어도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바이든 부통령조차도 그게 성공을 했다. 그게 성공을 한 나쁜 성공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 대통령 이후에 82년인가 그래요. 계산해 보니까 4년 만에 백악관과 하원과 상원을 전부 그 다수에서 소수로 전락하게 한 사람은 후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해준다 하는 이 사람들의 강한 신념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고 또 더군다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지지를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분께서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스티브 배넌 맞아요. 스티브 배넌이 너무 주목받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수석 전략가에서 거의 해고시켜버린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나 스티브 배넌도 전쟁광 맞습니다.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의 목적은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스티브 배넌 들어가고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도 문제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려서. 딱 분위기를 봐요. 해서 얼마 전에는 의사당 난입 사건 바로 직후에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오늘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를 백악관에 초대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뉴스맥스 같은 데서 초선 의원들이 많아요. 상식이 있는 의원들은 그런 일 하지도 않습니다. 뉴스맥스 같은 데서 인터뷰를 해서 특히 이제 그 조지아주에서 그 QAnon의 신봉자면서 QAnon의 지지로 굉장히 많은 힘을 받아서 당선된 마조리 무슨 그린이죠. 마조리 무슨 그린이라는 여성 이 연방 하원 의원 당선자 같은 사람이 1월 21일에 바이든 대통령 탄핵안을 본인은 첫 번째 그 초선 의원으로서 그 안을 낸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막 나오니까 프랭클린 그레엄이 빨리 바이든 대통령 부부를 초대해야지 된다. 해서 말을 또 바꿉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은 벌을 받아야지 된다.
복음주의자들의 그 눈치, 그러니까 교인들을 어떠한 그 파워의 아버지와는 달라요. 프랭클린 그레함은 이렇게 봐서 며칠 사이에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공화당 지도부는 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2024년도에 만약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공화당이 정권을 잡지 못합니다. 대선 후보는 될 수가 있어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비선거 후보를 선정하는 그 과정이나 절차나 여러 가지가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30몇 %? 뭐 이 정도 지지를 받으면 공화당은 되는데 복잡한 거 빼고요. 트럼프가 예비선거에서는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본선거에 가면은요, 온건한 사람들 표를 좀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대통령에 당선되는 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당 난입 사건, 그런 사건 등으로 온건한 표가 2024년도에는 트럼프에게 찍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공화당은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리자 머코스키 그 엘라스카가 지역구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10명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본인이 상원으로 이 안이 넘어왔을 때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오늘 그 의회신문 더 힐에 케이스 나우가튼이라는 그 전문가예요. 이쪽 분야에가 얘기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미치 맥코넬이 깨끗이 끝내버릴 것이다. 탄핵을 시킨다. 탄핵 당하면 2024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비선거건 본선거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 내란 선동죄로 탄핵이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명 받는 것을 17명, 67명이 있어야지 탄핵이 되거든요. 이제 하원에서 기소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원에서 탄핵을 한 것은 기소고 그 기소를 상원에서 재판관이 재판을 하듯이 하원이 검사라면 재판관이 상원이 돼서 하는데 미치 맥코넬이 이제 소수당 의원이 됐지만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18표를 얻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한 명 이탈표가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 맨신 민주당에서 온건하다고도 하고 웨스트 버지니아가 공화당 색깔이 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면 내 일자리를 뺏기겠네 내지는 본인의 어떠한 그 이데올로기 같은 것으로 이 탄핵의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가운데서 18표가 필요한데요. 그룹으로 나눴어요. 미치 맥코넬이 제일 처음에는 은퇴를 할 3명 의원을 설득한다. 리차드 쉘비, 척 그레즐리, 아이오와주죠. 그리고 팻 투미 의원은 요즘 펜실베니아 이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명의 그 의원들 리자 머코스키, 엘라스카, 수잔 콜린스 온건하죠. 밋 롬니 이런 사람들은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벤 세스 찬성하겠죠. 네브라스카 의원, 사우스다코타의 존 푼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58표가 됩니다. 민주당 합쳐서 공화당에서 8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본인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설득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스다코타의 존 푼 같은 의원이 그의 친구인 노스다코타의 존 호벤 의원이라든가 또 노스다코타의 상원 의원이 2명이잖아요. 둘 다 공화당이니까 케빈 크레이머, 또 사우스다코타의 마이크 라운즈, 그 밖에 와이오밍 의원 이런 사람들을 하면 62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 펜스의 프렌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는 그러나 이 사람이 2024년도에 선거에 나갈 것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면은 오클라호마의 공화당 의원입니다. 제임스 이노페 의원이 펜스의 친구거든요. 이러면 62명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채우냐면 이제 68명까지 6명을 어떻게 채우냐면 하원과 달리 상원은 임기가 6년이잖아요.
적어도 2026년까지는 선거를 치러도 되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몇 명을 선출을 하는 겁니다. 엘라바마의 뭐 던 설리반이라든가 텍사스의 존 코닌이라든가 탐 커튼, 알칸소의 이런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린지 그레이엄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마음이 또 며칠 있다 또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랜드 폴 같은 사람이 마찬가지죠. 뭐 곧 선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미치 매코넬이 본인은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임기 끝내면 뭐 80 몇 살 되거든요. 84세, 뭐 83세 이 정도 되거든요. 그 뒤에 또 나갈지 나가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의 파워가 끝이야 하고 to school, 가르친다 하는 표현을 써서 실린 그 어피니언이 지금 더 힐이라는 의회 신문에 실렸고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뭐 미국 매체 아니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왜 상원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지 되는가? 연방 하원이 240년 연방 하원 역사상 대통령을 두 번이나, 그것도 한 13개월 차이죠. 두 번이나 탄핵시킨 건 처음이다. 그 정도가 됐으면, 공화당도 가세할 정도가 됐으면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쭉 합니다. 아무튼 분명하게 파워에 매달리려고, cling to power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파워에 매달리려고 이미 치러진 선거를 전복하려고 했던 극악무도함에서 발생된 의사당 난입 사건 하면서 거짓말을 막 계속 퍼뜨렸고, 그러다가도 관계자들을 압박해봤고 했더니 공무원들이 왜 그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 안 했겠어요. 양심도 양심이지만 그러다가 본인들이요 벌 받아요. 그게 시스템은 작동을 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음모론도 작동했지만 민주주의의 시스템도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해서 이것도 안 되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까지 할 것이라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히틀러가 상상했던 것도 훨씬 더 심각하게 히틀러의 추종자들이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됐고, 그런 폭동이 있어도 몇 시간이나 방치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stop it 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반역보다 더한 범죄가 없는데, 이번 주까지는 이 소셜미디어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무서워서도 그런 것이 있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손발이 다 잘렸습니다. 사람들 다 떠나죠. 심지어는 스냅챗까지 영구히 트럼프 대통령을 퇴출시켰죠. 트위터도 퇴출시켰죠. 이 상황인데, 그런데 테크놀로지 힘이 막강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려면 진즉에 해서 이런 음모론이 퍼지지 않게 하던가, 트럼프 대통령이 광고하고 할 때는 돈 많이 다 벌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미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 플러스 제4의 부서가 언론을 앞서서 테크놀로지가 앞서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의회에서 정리를 해야지 된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수호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졌고 깨끗한 선거였는데, 그것을 파워 투 클링크 하기 위해서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헌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원의 결정이 그러한 방법으로 의사당에 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원이 잘했고 상원도 해야지 된다. 가능하면 빨리 해야지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장애도 길게 썼는데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국 밖에서 볼 때는 하원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라는 사람은 다시는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없도록 막아야지 된다 하는 시각을 갖고 있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정상적인 매체와 정상적인 세계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런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딜레마는 공화당은 그 같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어디까지 버리고 어디까지 포용을 하고 갈 것인가. 과연 포용이 되는가. 4년 동안에 세뇌됐었던, 음모론에 세뇌됐었던 사람들을 포용이 되는가. 그럼 그 사람들을 탓해야지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지도자를 탓해야지 되는가?
아니면 그런 지도자들을 뽑은 그 사람들을 탓해야지 되는가? 공화당은 성찰해야지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이 끝나면서 바이든 당선자가 안전하게 취임식을 치르고 해야지 되는 경기 어떤 정책부터 제대로 펼쳐나갈 수가 있는데 잠시 뒤에 그 문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발표한 1차 경기 부양책이요. 1억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억 9천억 달러. 네. 규모.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2차 한 1억 달러 정도 해서 합쳐서 3억 달러가 되는데 이것은요, 의회에서 1차는 미국에서 의회에서 통과되는 게 뭐 상원에서 얼만큼, 하원에서 얼만큼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돈과 관련된 것은 어떻고, 탄핵과 관련된 것은 어떻고, 일반안 다 다르기 때문에 1차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상원의원 60명의 표를 받아야지 되고 67표도 아니에요. 그리고 2차의 경우는 과반수, 액수가 작아서 그런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조 9천억 달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것이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의회에서 빨리 해줘야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백신을 사람들에게 빨리 맞게 한다. 또 학교도 안전하게 연방정부에서 돈으로 지원해서 지원할 게 있으면은 오픈한다. 뭐 그런 것이에요. 실업수당도 뭐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늘려서 9월까지 해준다. 그리고 9월까지 집세 못 내서 쫓겨나는 것 이런 거 없게 한다. 그 밖에도 뭐 많은 그런 뭐 어디에 투자하고 뭐 어디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포크로저 중단 그것은 다음 주에 하는 건가 보네요. 그래서 이제 이건 과반수가 필요한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이 돼야지 되는 것이고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크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1,400달러 이런 것은 뭐 해주겠죠. 2,000달러에서 600달러 미리 받으셨으니까 1,400달러 이런 것은 되는데 크게 이 바이든 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은 루즈벨트 모델이라는 겁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모델이라는 거죠. 뉴딜 그때 규모만큼은 안 되지만 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이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로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뭐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뭐 길도 닦고 이런 큰 돈을 정부가 써서 또 강한 노조 같은 것을 지지를 해서 이제 경제를 살린다 하는 이 모델 자체는 같고 어제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은 잘못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옴빡 뒤집어 쓰고 있다.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건강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뜻한다 하면서 Build Back Better 전으로 돌아가면서 더 좋게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12년 전에 경기불황 당시에 오바마 그 전 대통령이 경기불황 주택법을 뭐 주식시장법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항상 경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의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걸 계기 삼아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안을 만들었고요. 헬스케어 안 이외에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 경기부양책 딱 거기에 그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헬스케어 같은 것을 해서 사실은 그래서 2008년도에 당선되고 2010년도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조금 덜 했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이렇게 경기안 해놓는 거 보면은 이미 2년 뒤에 중간 선거에 관한 것 여기를 생각을 하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찬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기와 단기를 같이 가야지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단기를 가야지 된다고 하고 오바마 때 봐라. 어떤 사람은 그게 되느냐. 큰 걸음으로 장기적으로 봐야지 된다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바이든 그 전 대통령은 과거에 중간 선거에서의 실패도 있기 때문에 장기보다는 단기를 조금 먼저 보는 것 같고요. 해서
그리고 또 비상사태가 해결되려면 단기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크게 가자 하는 사람들은 바이러스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라든가 경제 불평등이 있잖아요. 또 정치적인 기능을 되돌리게 하는 그 같은 뭐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쨌든 두 번째 안에서는요. 깨끗한 에너지, 기간산업 이런 게 두 번째 안에서 나오네요. 그렇죠. 제가 앞서 잠깐 혼돈을 했습니다. 집 쫓겨나지 않는 거 이런 거 첫 번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상관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이 일주일 사이인데요. 그게 한꺼번에 의회에서 통과되고 심의하고 할 테니까 뭐 대세의 지장은 없고요. 두 번째 안에는 깨끗한 에너지, 기간산업, 이제 부자들에게 세금 인상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잠시 뒤에 굉장히 재밌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워싱턴 DC 경찰이 어떻게 취임식에서 안전, 안보를 우리가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가 그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나마 이 내용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위협을 했었죠. 돈도 많이 모으고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전국위원장의 그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전 식품의약국장 부시 시절입니다. 90년부터 97년 때까지니까요. 백신 책임자로 해서 지금 바이러스로 거의 4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주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오후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짧게 정리를 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이방카 트럼프와 자레드 쿠슈너가 백악관에서 일을 하면서 조지타운이 아니라 뭐 K자로 시작되는 제가 동네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그 동네에서 사는데 이 동네가 부자들 뭐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창업자 같은 사람 사는 곳이에요. 전 대통령들 현 장관들이 사는 곳인데 여기에 보통 대통령 가족이기 때문에 비밀 경호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비밀 경호원들이 화려한 초소 같은 것을 원래 원치 않는답니다. 그러나 화장실은 마련을 해줘야 되죠. 이 집이 3,000 스퀘어 피트에 6개 방에 6.5개의 베스룸이 있는데 집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집 안에다가 이 포터블이요. 그 화장실 임시 화장실 플라스틱으로 된 거 설치한 것도 아니고 집 밖에다 하니까 그 부잣집 동네 사람들이 원하겠어요. 싫어했죠. 그러니까 시큐리티 가드들은 서로 아니까 오바마 대통령 집은 그 집 안에 그라지를 그 시큐리티 보호조의 초소로 하고 화장실까지 지어줬답니다. 거기서 썼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더럽게 쓰니까 오바마의 그 시큐리티 가드의 슈퍼바이저가 그걸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마이크 펜스 부통령 집은 1마일도 더 되는데 화장실에 가려면 차를 타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집 화장실을 썼대요. 그러다가 한 주민이 우리 집이 뭐 비는데 하면서 집에 렌트를 줬는데 렌트 주는 사람은 돈 깎아주면 오케이 해서 그 800 스퀘어 피트 되는 곳을 2017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계약돼 있는데 월 $3,000를 주고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이 낸 세금이 $14만 달러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